41편, 위험, 적대적 NPC 출현. 그날의 반복 퀘스트, 목표치를 모두 채운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수첩을 닫았다. 머릿속은 새로 얻은 지식으로 가득했고 발걸음은 집에 돌아갈 생각에 평소보다 가벼웠다.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 인파가 붐비는 중앙 통로 대신 한적한 건물 뒤편의 샛길로 향했다. 용산의 지리를 파악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조금 더 어둡고 으슥한 길.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 조용했다. 바로 그 안이란 생각이 화를 불렀다. 나의 은신, 스킬은 호객꾼 상인들에게는 효과적이었지만 다른 종류의 포식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아직 몰랐다. 통로에 꺾어지는 모퉁이를 도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교복을 헐렁하게 풀어헤친 나보다 서너 살은 많아 보이는 무리가 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용산의 다른 아이들과는 눈빛부터가 달랐다.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나 호기심 대신 지루함과 불만이 가득한 탁한 눈빛. 그들은 이곳에 무언가를 샀거나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어슬렁거리는 포식자들이었다. 내가 그들을 발견한 것과 거의 동시에 시야가 새빨갛게 물들며 다급한 경고창이 떠올랐다. 위험, 위험, 위험. 적대적 개체, 동네 불량배, 무리가 출현했습니다. 별표 레벨 5, 추정. 별표 성향, 혼돈악. 별표 특성, 약한 상대를 노려 금품을 갈취함. 경고, 당신의 현재 레벨 1로는 극히 위험한 상대입니다. 즉시 자리를 피하십시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시스템이 이토록 강하게 경고한 것은 처음이었다. 도망쳐야 한다. 머리는 필사적으로 명령했지만 다리는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용기, 라는 스탯은 압도적인 레벨 차이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나의 운명을 결정했다. 무리 중 한 명이 담배를 비벼 끄며 나를 향해 턱짓했다. 어이, 거기 샌님. 잠깐 이리 와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42편, 첫 번째 실현, 강탈 이벤트. 그들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는 올가미가 되어 나를 올감했다. 나는 거의 반쯤 끌려가다시피 그들 앞에 섰다. 세 명의 시선이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불쾌한 시선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강제 이벤트, 통행세 징수가 발생했습니다. 별표 목표, 소지금을 지켜내고 무사히 현장을 탈출하라. 별표 성공 조건, 물리적, 정신적 피해 없이 현장을 벗어남. 별표 실패 조건, 소지금을 강탈당함. 강탈이 아니라 통행세 징수라니. 시스템의 비정한 위트가 원망스러웠다. 너 돈 좀 있냐? 리더로 보이는 녀석이 물었다. 나는 용기. 위 모든 힘을 끌어모아 간신히 대답했다. 없어요. 없다고. 그가 비웃었다. 옆에 있던 다른 녀석이 아무 말 없이 내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저항하지 못했다. 아니, 저항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압도적인 레벨 차이가 만들어내는 공포는 나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다. 나는 그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덜덜 떨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의 손에 나의 낡은 지갑이 잡혔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심부름 값으로 주셨던 책값 10,000원과 일주일 동안 점심을 굶어가며 모은 나의 비상금 3,000원이 들어있었다. 나의 첫 번째 자금력 스탯의 전부였다. A씨, 겨우 이거야. 녀석은 푼돈이라며 투덜거리면서도 지폐를 모두 빼내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빈 지갑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야, 가방은 됐어. 이딴 범생이 가방에 볼 게 뭐 있겠냐. 가자. 그들은 흥미를 잃었다는 듯 나를 한 번 툭 밀치고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나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텅 빈 지갑과 그보다 더 텅 비어버린 내 마음. 던전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겪는 진짜 시련. 나는 그 첫 번째 시련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비참하게 패배했다. 조금 전까지 지식을 쌓으며 느꼈던 성취감과 희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절망만이 남았다. 43편, 퀘스트 실패, 용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량배들이 사라진 후에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텅 빈 지갑을 주워들었다. 그 가벼운 무게가 참을 수 없이 비참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의 작은 희망과 노력이 담겨있던 공간은 이제 텅 비어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때 눈앞에 무채색의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평소의 푸른빛이 아닌 실패를 상징하는 듯한 칙칙한 회색빛이었다. 그것은 나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선고하는 판결문과도 같았다. 강제 이벤트 통행세 징수가 종료되었습니다. 결과 판정 중. 이벤트 결과, 실패, 별표 상세, 소지금을 모두 강탈당했으며 사소한 물리적 충격과 중간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별표 평가, 당신은 압도적인 레벨 차이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패배했습니다. 메인 퀘스트 나만의 컴퓨터를 조립하라 위 하위 목표 자금 확보 진행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자금력 3,000영. 시스템의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서 더욱 아팠다. 무력하게 패배했다. 그 문장이 나의 가슴을 찔렀다. 마지막으로 회색빛 창에는 나를 조롱하는 듯한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당신은 당신의 용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고개를 푹 숙여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나의 첫 번째 시련은 나의 완벽한 패배로 끝이 났다. 용산이라는 던전은 나 같은 초보 모험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위험한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 44편, 비참함, 스탯, 위지력, 소폭 상승.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멍한 상태로 지하철을 탔고 멍한 상태로 집 앞 골목을 걸었다. 세상은 다시 회색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단조로운 회색이 아니었다. 절망과 무력감으로 얼룩진 더럽고 무거운 회색이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책은 사왔냐고 물으셨다.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어난 얼굴로 거짓말을 했다. 용기, 스탯이 2가 된 덕분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 때문인지 거짓말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 물론 등짝을 한 대 맞고 잔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조금 전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방, 나의 작은 성역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비참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돈을 빼앗긴 것보다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싫었다. 고작 레벨 5짜리 불량배들에게 나는 벌레처럼 짓밟혔다. 시스템도 스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역시 난 안 돼. 용산에 갔던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주제 넘은 꿈을 꿨던 것이 잘못이었다. 나는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안전한 벽 안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강렬한 자기 혐오와 패배감이 나를 깊은 늪 속으로 끌어당겼다. 이대로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다.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였다. 희미한 시스템 알림이 조용히 떠올랐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자기 혐오를 경험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패배감에 굴복하지 않으려 미약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겨내십시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스탯 위지력의 숙련도가 소폭 상승합니다. 위지력 23. 나는 멍하니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위로 같지 않은 위로.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성장의 증거였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나의 위지력은 아주 조금 단단해졌다. 눈물이 흘렀다. 분해서인지 서러워서인지 혹은 이 기묘한 성장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나는 패배했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45편. 그럼에도 다시 용산으로. 지난 주말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일주일 내내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몇 번이고 그 으슥한 골목으로 끌려갔고 불량배들의 비웃음 속에서 무력하게 돈을 빼앗겼다. 용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설렘이 아닌 차가운 공포를 먼저 떠올리게 했다. 나의 작은 비밀 세계는 한순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진짜 던전이 되어버렸다. 포기할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다. 그냥 예전처럼 안전한 벽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메인 퀘스트, 창을 애써 외면하며 다시 평범한 학생 강준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그 편이 훨씬 쉽고 안전하고 고통스럽지 않은 길이었다. 부모님 말씀대로 나는 아직 어렸고 세상은 위험했다. 하지만 한번 맛본 성장의 감각과 한번 목격한 신세계의 풍경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내 상태창을 열어보았다. 비참한 패배의 대가로 얻은 위지력 3. 이 숫자는 나의 고통의 증거이자 그것을 이겨냈다는 훈장이었다. 만약 여기서 포기한다면 나의 그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상처로만 남게 될 것이다. 빼앗긴 돈보다 꺾여버린 마음이 더 비참할 터였다. 불량배들에게 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의 꿈과 용기까지 모두 빼앗긴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금요일 밤 나는 결심을 굳혔다. 두려웠다. 또다시 그런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만 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짓밟았던 그들에게 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면 돈 한 푼 없이 빈손으로 갈 것이다. 빼앗길 것조차 없는 자는 역설적으로 두려울 것이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하지만 훨씬 더 단단한 마음으로 다시 용산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46편 히든 퀘스트 동료를 찾아라. 세 번째로 찾은 용산은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다. 이전에는 신기함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던전이 이제는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장소로 보였다. 나는 은신, 범생이, 스킬에 온전히 위지한 채 이전보다 훨씬 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움직였다. 나의 관찰, 스킬은 이제 부품이나 가격표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와 행동을 살피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확인하고 으슥한 곳은 피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지난번 강탈 이벤트 때 만약 내 옆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불량배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설령 접근했더라도 혼자서 모든 공포를 감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혼자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지식을 쌓는 것과는 별개로 이 던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혼자서는 안 되겠어. 그 강렬한 깨달음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세계 시스템 창이 눈앞에 나타났다. 평소의 푸른색이 아닌 신비로운 보랏빛을 띤 창이었다. 고립된 환경에서의 위기인식 및 생존의 필요성을 절감. 특정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히든 퀘스트가 생성됩니다. 히든 퀘스트, 동료를 찾아라. 별표 설명. 이 거대한 던전은 혼자서 공략하기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당신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를 찾으십시오. 함께라면 시련을 극복하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표 힌트. 당신과 같은 눈을 한 소년을 찾아라. 별표 보상. 칭호. 첫 번째 인연. 동료. 나는 멍하니 퀘스트 창을 바라보았다.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어본 적 없는 나에게 이 혼란스러운 곳에서 마음을 나눌 동료를 찾으라니. 막막했다. 하지만 함께라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가슴에 와서 박혔다. 지난 일주일간 나를 괴롭혔던 공포와 외로움에 대한 유일한 해답처럼 보였다. 같은 윤을 한 소년. 힌트는 너무나도 모호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나는 고개를 들어 무심코 스쳐 지나가던 수많은 인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의 첫 번째 동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47편, 나와 같은 윤을 한 아이, 현우. 같은 윤을 한 소년. 퀘스트의 힌트는 막연했지만 나는 그것을 유일한 단서로 삼아 인파 속을 헤맸다. 관찰, 스킬을 이용해 수많은 소년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러 온 아이들의 흥분된 눈,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는 아이들의 약삭빠른 눈, 부모님 손에 이끌려 와 지루함이 가득한 눈. 그 어떤 눈도 나와 같은 눈은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소비와 유흥은 있었지만 내가 찾는 탐구는 없었다. 탐색에 지쳐갈 무렵 나는 비교적 한산한 중고 부품 상점들이 모여있는 구석진 통로로 들어섰다. 신제품의 화려함은 없지만 진짜 배기들만이 찾는다는 숨겨진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다. 한 소년이 먼지에 쌓인 진열장 앞에 쪼그려 앉아 낡은 메인보드 하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주변의 소란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세상에 오직 자신과 저 초록색 기판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엄청난 몰입. 그리고 그의 눈.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흥미가 아니었다. 탐구하고 이해하고 해체하고 싶어하는 깊은 지적 갈망.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와 그것을 정복하고 싶다는 열망이 뒤섞인 눈빛. 그것은 거울을 보듯 바로 나의 눈과 같았다. 시스템의 힌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저 아이다. 나의 동료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말을 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나는 그 소년의 주변을 몇 번이나 맴돌며 망설였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기를 수십 번. 용기, 2, 위지력, 3. 나의 스탯은 초라했지만 혼자였던 순간의 비참함을 떠올리자 아주 작은 용기가 솟아났다. 지난주에 혼자서 느꼈던 그 끔찍한 공포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다. 나는 결심을 굳히고 그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저기, 내 목소리에 소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경계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어색한 침묵,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이 보고 있던 메인보드를 가리켰다. 그거, 40W급 펜티엄 지원하는 보드, 맞지? 지난주 수첩에 적어두었던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작이었다. 48편, 퀘스트 완료, 첫 번째 친구. 나의 어설픈 한마디에 소년의 경계심 가득하던 눈이 놀라움으로 동그랗게 변했다. 이런 곳에서, 그것도 자기 또래의 범생이처럼 생긴 아이가 구형 메인보드의 스펙을 알아볼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맞아. TX 칩셋 쓴 거. 어떻게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반가움이 묻어나왔다. 그 한마디에 나를 짓누르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지난주에 여기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아, 이거 구형이긴 한데 안정성이 좋아서. 지금 쓰는 내 컴퓨터에 달아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트인 대화는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우리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컴퓨터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들을 교환하고 퍼즐을 맞추듯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갔다.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었을 새로운 정보들이 우리의 대화 속에서 생겨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고 있을 때 우리 둘을 감싸듯 부드러운 보랏빛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같은 눈을 한 동료와 성공적으로 교감했으며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히든 퀘스트, 동료를 찾아라를 완료했습니다. 보상을 획득합니다. 별표 칭호, 첫 번째 인연을 획득했습니다. 별표 스킬, 동료 9.1이 활성화됩니다. 칭호, 첫 번째 인연. 별표 효과, 동료 현우와 함께 있을 때 모든 능력치의 미미한 보너스를 받습니다. 스킬, 동료 9.1. 별표 패시브 스킬. 별표 동료와 함께할 때 정신적 안정감을 얻으며 상태 이상, 위축, 상태 이상, 혼란에 대한 저항력이 소폭 상승합니다. 시스템 메시지를 확인한 나는 눈앞의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신이 나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잠시 끊고 나도 모르게 불쑥 물었다. 난 강준우야. 너는? 소년은 그제야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나는 김현우. 그렇게 나의 첫 번째 친구, 첫 번째 동료가 생겼다. 더 이상 이 위험한 던전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49편, 관심사를 나누는 기쁨, 경험치, 대량 획득. 현우와의 만남은 나의 용산 탐험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었을 지식의 조각들이 우리의 대화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다. 내가 수첩에 적어놓은 단편적인 가격 정보는 현우가 알고 있는 부품의 성능과 결합되어 가성비라는 새로운 개념이 되었다. 현우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신제품 루머는 내가 엿들은 상인들의 대화와 합쳐져 신빙성 있는 정보로 격상되었다. 이 보드는 안정성은 좋은데 나중에 CPU 업그레이드하기는 좀 애매해. 아, 그래서 저쪽 가게 아저씨가 이걸 사려는 사람한테 다른 걸 추천했구나.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과정. 나는 난생 처음으로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료가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동료, 스킬의 효과처럼 마음이 안정되고 주변을 경계하던 날카로운 신경이 부드럽게 풀렸다. 나의 세계는 빠르게 넓어지고 있었다. 이전까지의 성장이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다면 지금의 성장은 즐거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발적인 도약이었다. 우리가 한참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고 있을 때 황금빛 시스템 메시지가 눈앞에 떠올랐다. 레벨업을 알리는 게임에서 가장 기쁜 순간의 그 이펙트였다. 첫 번째 동료와의 성공적인 지적 교류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정신적 만족감과 시너지 효과를 경험합니다. 고립된 학습보다 훨씬 효율적인 성장 방식임을 시스템이 인지합니다.
경험치를 대량 획득합니다. 레벨업. 레벨 1이 스탯 포인트를 2 획득했습니다. 상태창을 열어 분배하십시오. 레벨업. 나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몬스터 한 마리 잡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었다. 동료와 관심사를 나누는 기쁨. 그것은 그 어떤 사냥보다도 달콤하고 값진 경험치였다. 나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시스템의 존재를 모른 채 여전히 신나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50편, 게임 잡지, 새로운 정보의 창.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계속 바뀌잖아. 다음 주에 오면 또 가격이 달라져 있을 텐데. 나의 말에 현우가 무릎을 탁 쳤다. 맞아. 그래서 매번 용산에 올 수만은 없으니까 이걸 봐야지. 현우는 나를 이끌고 지하상가의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른 가게들과는 달리 컴퓨터 부품이 아닌 수백 권의 책과 잡지들로 가득 찬 서점이 있었다. 용산 던전 안에 숨겨진 지식의 상점 같은 곳이었다. 그곳은 또 다른 신세계였다. PC 파워진, 게임피아, PC 플레이어. 화려한 표지의 잡지들이 서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표지마다 내가 용산에서 보았던 환상적인 게임 속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었다. 현우는 익숙하게 신간 코너에서 잡지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이 안에 우리가 찾는 정보가 다 있어. 나는 현우가 건네주는 잡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 안에는 신제품 하드웨어에 대한 상세한 분석 기사, 성능을 비교한 각종 도표, 현재 용산의 정확한 부품 시세표, 심지어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 조립 강좌까지 실려 있었다. 이것은 내가 지난 몇 주간 발품을 팔며 엿듣고 수첩에 기록하며 힘겹게 모아온 정보들을 훨씬 뛰어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의 보고였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지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의 창이었다. 우리 이거 한 권 살까? 나는 지난주 불량배들에게 빼앗기고 남은 비상금 1,000원을 꺼냈고 현우도 주머니를 뒤져 2,000원을 꺼냈다. 우리는 동전을 합쳐 겨우 잡지 한 권을 살 수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공동 소유물이자 앞으로의 여정을 밝혀줄 등대가 될 보물이었다. 우리는 가게 앞벤치에 나란히 앉아 페이지가 닿도록 잡지를 읽고 또 읽었다. 어두운 지하상가에서 잡지의 하얀 페이지가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